안녕하십니까,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. 자, 오늘도 역시나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역시나 엔비디아가 이끌어주는 증시였습니다. 그래서 연일 이 엔비디아와 엮이기만 하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, 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종목들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기사를 한번 볼 텐데, 상황리 끝난 엔비디아 GTC AI 시대 주도할 기술 대거 발표다,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크게 보자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블랙웰이 등장을 했습니다.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반도체 칩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옴니버스 클라우드 API와 함께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또 얘기가 나왔죠.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 세계에 실제 뭐 공장이나 도시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는 것들이라고 안내를 좀 드렸죠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,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큰 GPU가 필요하다,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, 그게 바로 이 블랙웰 플랫폼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블랙웰 칩을 꺼내 들었는데, 이 호퍼 칩에 비해서 훨씬 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전 세대 대비 2.5배, 그리고 출원용 FP4에서는 5배의 성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? 두 개의 블랙웰 엔비디아 B200 텐서 코어 GPU를 그리고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에 연결을 한, 그러니까 두 개의 GPU 그리고 한 개의 CPU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칩을 갖다 붙인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칩넷이라는 또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되죠. 자,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나머지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너무 사실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메인 키워드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블랙웰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로봇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연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.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이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그루트를 발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AI와 이 휴머노이드 같이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뭐 엔비디아 하면 GPU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텐데,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, 그러니까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세 가지, 디지털 트윈, 블랙웰, 그리고 로봇,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 키워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. 오늘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님께서 이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의 여기 보시면은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도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, 공급이. 근데 지금 보시면은 HBM3 기준으로 봤을 때 9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. 그래서 먼저 HBM3E를 이제 납품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, 이제는 삼성전자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만 통과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HBM3 기준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이 지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삼성전자가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. 그런데
이제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또 기대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서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, 그 다음에 엔비디아랑 엮이기만 한다면은 이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역시나 시장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. 역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이전에 뭐 8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엔비디아의 한마디, 젠슨왕님의 한마디로 주가가 장중에 6%나 올랐어요. 그래서 오늘 마감은 5.6%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,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번 이 HBM 테스트 재료로 과연 이전 고가까지 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모두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습니다. 특히 기관에서 많이 좀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 또 SK 하이닉스랑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,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외 종목군들이죠. 그래서 제가 HBM 관련주들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오늘 대장주로 보자면은 SK홀딩스가 있었죠. PSK홀딩스입니다. PSK홀딩스가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장중에 10%대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HBM 재료 여전히 살아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이 안에서도 신고가 랠리,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뭐 그 외에도 이오테크닉스, 제우스 이런 종목들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. 그래서 HBM 관련주로는 제가 관련주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미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미 일부 수익을 챙겨간 상황인데, 뭐 E8 오늘 조정이 좀 나와주기는 했는데, 일단은 E8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립니다. 그래서 E8는 좀 차후에 좀 보도록 하겠고,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었죠.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뭐 20% 가까운 수익이 좀 나왔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렌시스가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죠. 그래서 지금 고가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돌파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그 외에도 지금 모션 제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좋습니다. 제가 그 중에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,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엔비디아가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, 근데 그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이 RS 오토메이션이 이 모션 제어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엔비디아가 묻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이미 뭐 두 자릿대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거래량을 봤을 때. 그래서 지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지넥스텍이라는 기업도 있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션 제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종목도 오늘 고가를 살짝 높여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추세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전 고가까지, 그러니까 종가상 고가까지 올려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모션 제어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종목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조만간 그 엔젤 로보틱스도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죠. 그러면은 그 이전에 관심을 받았었던 로봇 관련주들,
혹은 뭐 감속기 관련주들 같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제 칩넷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칩넷 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 3S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얼마 전에 18일 월요일날 장중에 16%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, 이 종목도 21선만 좀 지켜준다면은 단기 눌림목 구간 반등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웨이퍼 캐리어나 칩넷 캐리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러 개 많이 엮여 있죠. CXL, 온디바이스 AI도 많이 껴있는 상황인데, 이 칩넷 인터페이스 또 좀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뭐 저점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은 단기 공략을 해봐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디지털 트윈, 그리고 블랙웰과 관련된 칩넷,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스톱에 좀 진출하는 것을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가 통과를 하게 되고 삼성전자도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HBM 관련주에서 또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겠죠. 그래서 HBM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늘상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눌림목 구간 공략을 해본다면 기회를 계속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오늘 또 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면서 이 CXL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, 또 YIK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종가상 고가를 만들었거든요. 그렇다면은 단기 추세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, 지금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나와 있는 자리죠. 그래서 수급선 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순환매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엔비디아 GTC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